원본학 대체와 갈로학 대체, 갈로와 대응 정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매우 어려움, 중요도는 매우 중요함으로 제가 평가를 했고요. 한번 봅시다. 일단 원본학 대체에 대해서 갈로학원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틀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수가 지금은 13이기 때문에 이 갈로학원을 Q 오버 K라고 했을 때 Q 오버 K에 대한 갈로학원이라 했을 때 얘를 G라고 두면 얘는 지금 지수의 값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원분 확대체에서의 갈로하고는 Z 스타 13이 된다. 이것은 알고 있고요. 근데 이 값 자체가 n이 소수일 때에는 순환군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정확한 이 G의 인덱스는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했을 때 phi 13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10이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n이 13 소수이기 때문에 순환군이고 적당한 제너레이터가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지금 그 갈로아곤의 원소 같은 경우에는 상이 사실상 지금 분해체가 단순학대체거든요. 원분당식 같은 경우에는 1의 13 원시 제곱근 원시 13 제곱근 하나인 제타 밑에서 주어진 이 제타를 가져왔을 때 이것만으로 전부 다 생성이 가능하다 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시그마 그러니까 즉 이 갈로아건의 원소의 상은요 사실상 제타의 상만 결정해주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타가 어디로 가냐라고 했을 때 시그마에 의해서 제타의 i 제곱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i의 값이 뭐가 되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 법 13에 대한 원시근이 와야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 법 13에 대한 가장 만만한 원시근인 2를 가져왔다라고 해봅시다. 지금 이 시그마 자체가 G의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얘를 거듭 제곱했을 때 정확히 위수가 12가 나오도록 돼야겠죠. 근데 정확히 얘를 거듭해서 치환을 연산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제타의 제곱으로 갔다 한번 다시 가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 얘는 2의 제곱이다. 즉 지수의 자리만 봤을 때 사실 어떤 오퍼레이션과 아이소모픽하냐면은 곱셈군과 지금 아이소모픽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밑이 지수 자체가 어떤 원식은 인 거잖아요. 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2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그마를 어떤 적당한 원식은 법 13에 대한 원식은을 지수로 갖도록 세팅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2 이렇게 잡아주면은 사실상 뭐가 완성이 된 거냐면은 G가 완성이 된 거예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에서 생성되는 순환군인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다 썼어요. 자, x의 지금 원소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요. x는 어떤 원소들을 모아놓은 것이냐면은 지금 어떤 시그마 여기서의 시그마 여기서의 시그마랑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표기가 같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G의 원소들 중에서 G가 순환군이죠. 그러니까 순환군의 원소들 중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Q라는 것이 적당한 이 G의 원소를 제너레이터로 하는 순환근에 의해서 고정되는 고정체가 되게 하는 그 시그마를 구하라. 말이 어렵지만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K가 갈로아 확대체이죠. 왜냐면은 표수형인 죄송합니다. 표수형인 체 위에서 적당한 다항식의 분해체이기 때문에 갈로아 확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Q는 사실 뭐랑 같다라고 할 수 있냐면은 갈로아 확대체의 정의에 의해서 K, G 그러니까 K, G와 같다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얘와 얘가 같게 되는 즉 시그마는 어떤 녀석들을 모아놓은 어떤 녀석들이냐면은 G
그 시그마에 의해서 생성된 순환군과 같게 되는, 즉 G의 제너레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이 X다. 근데 사실상 제가 G의 그 정체를 알죠. 위수가 12인 녀석이기 때문에 그 제너레이터는 시그마 I 제곱인데, 그 I의 그 I는 뭘 만족시켜야 되느냐? GCD I, 12는 1을 만족시키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X는 시그마 1 되고요, 시그마 5 되고요, 시그마 7 되고요, 시그마 11 된다 해서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4개다라는 것 해결했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상을 구해보면요, 시그마 1 제타는 사실 시그마 자체가 지수 자리에다가 제곱을 해주는 연산이기 때문에 얘는 제타 제곱이 되고, 시그마 5제곱 제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보면은, 한 번 연산했을 때 제곱이 되죠. 2번 연산했을 때는 이렇게 제곱을 한 번 더 해주는 거니까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그걸 5번 했으니까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의 5제곱이 된다. 아까 보였던 거죠. 이게 사실 곱셈군과 오퍼레이션 자체는 동용이다 라는 거. 그래서 얘를 지수를 법 13에 대해서 낮춰주면은 32니까 6이 되겠죠. 제타 6제곱이 된다. 그리고 시그마 7제곱 제타 해주면은 얘는 뭐가 되냐 했을 때 제타 6제곱에다 2번 더 오퍼레이션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6, 4, 24니까 11이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 11제곱 해주면은, 제타에 대해서 해주면은 7번 한 거에다가 4번 더 오퍼레이션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타의 11에다가 2의 4제곱이니까 16. 근데 그건 법 13에 대해서 3과 합동이죠. 그래서 얘는 제타의 33제곱이다. 다시 한번 법 13에 대해서 낮춰주면은 제타의 7제곱이 된다. 그래서 상을 4가지 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타의 제곱, 제타의 6제곱, 제타의 7제곱, 제타의 1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의 상단부가 끝났고, 여기까지 해서 아마 2점일 겁니다. 문제는 아래 부분인데요. 어떤 Q 위에서의 최소 다항식을 구하는 것인데, 대체로 최소 다항식 구할 때 원소 항 자체는 한 개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 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최소 다항식을 구성하는 방법인 어떤 항에 기반해서 제곱하는 식으로 제곱하고 이항해서 제곱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좀 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런 대수적인 방법 말고 여기서는 자동사상에 의한 상으로 저희가 근들을 좀 추론하고, 차수 추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차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얘를 px라고 했을 때 degree of px인 거잖아요. 근데 degree of px는 정확히 뭐와 같냐면은 q와 같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알고 싶은 정보는 qb의 정보죠. b가 아니라 베타죠. q베타에 대한 정보인데, 그 q베타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체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봄으로써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인데, q에 대한 확대체, 그러니까 k에 대한 부분체로서 q에 대한 확대체의 임의의 다이어그램은 갈로아군의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도출이 되죠. 갈로아 대응 정리에 의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G 자체가 순환군이기 때문에 순환군의 다이어그램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그마 6제곱 시그마 12제곱, 이건 자명한 군이죠. 이게 전부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체 다이어그램은 KG, 즉 Q죠. 좀만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K 시그마 제곱 순환군에 의해서 고정되는 고정체, 얘는 시그마 대제곱
얘는 K1이기 때문에 그냥 K고요. 얘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Q 베타라고 하는 것도 적당한 여기에 적당한 고정체 중 하나에 1대1로 대응이 될 것이에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베타 자체가 Q에 있는 원소는 아니기 때문에 추려보면 얘 아닐 거고, 그쵸? 그 이상의 정보는 저희가 뭐 아직은 당장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상 시그마에다가 돌려봄으로써 베타가 몇 번 만에 고정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G의 임의의 그 부분군들이 전부 다 시그마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시그마 자체만 저희가 확인해주면 충분하죠. 지금과 같은 원문 다항식의 경우에, 원문 확대체의 경우에는. 근데 다른 확대체 같은 경우에는 갈로원의 원소 자체가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일일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임의의 그 원소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베타를 돌려서 몇 번 만에 고정이 되는지 확인을 하면은 사실상 Q 베타가 어디에 그 확대체와 동일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 베타를 해보면요, 얘는 제타를 제타의 제곱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제타는 제타 제곱으로 가고, 제타의 세제곱은 6, 4는 8, 9는 18이니까 5가 되고요. 10은 20으로 가니까 7이 되고, 12는 24로 가니까 11로 가죠. 이렇게 되는데 얘가 고정이 됐을까요? 즉 이 값이 베타가 같을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뭡니까? 그 단순히 봤을 때는 항의 구성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지 않을까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좀 확실히 알고 싶다면 이것을 좀 기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타라고 하는 것이 단위 원상에서 좀 가시적으로 표현하기에 괜찮은 원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벡터의 관점으로, 제타를 베타의 관점으로 봤을 때 13등분 합시다. 이 원을 1, 2, 3, 4, 5, 6 1, 2, 3, 4, 5, 6 했을 때 베타 자체는 뭐예요? 1, 3, 4 죄송합니다. 90, 12 1, 1, 3, 4, 9, 10, 10, 12 이렇게 되죠. 얘들을 전부 다 합하면은 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적당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뭐 얘 더하기 얘니까 정확한 크기까지는 짐작 못하지만 이게 베타고요. 시그마 베타는 어떻게 나타나질까요? 사실 요 지수 값 자체를 보면은 베타에서 생기지 않은 모든 지수들이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정확히 6개 어떻게 대응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 이렇게 3개 합해주면 되죠. 적어도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랑 얘 더하면 되는데 왼쪽으로 가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정확한 크기 자체는 모르겠지만 방향 자체가 얘랑 또 다르기 때문에 베타와 시그마 베타는 다른 값이에요. 그래서 아직 고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베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뭡니까? 그 K 뭐예요? 어디 있어요? Q의 원소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명하죠. Q 자체가 유리수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유리수라는 것을 좀 기대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패스. 근데 2번 돌렸을 때 고정되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2번 돌린다는 것은 이걸 한번 다시 돌리면 되죠. 해보면 제타의 4제곱, 제타의 12제곱, 16이니까 3, 얘는 10, 14니까 1, 얘는 11이니까 22 돼서 9 되죠. 실제로 이 구성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살폈던 베타와 같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대수적으로 고정이 됐다. 그래서 두 번에 대해서 고정됐으니까 네 번, 뭐 여섯 번, 여덟 번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Q 베타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체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베타라고 하는 것이 이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Q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상 베타를 포함하는 Q의 가장 최소의 원소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에 대해서 됐으니까 네 번에 대해서도 될 거고요. 여섯 번에 대해서도 될 거고 12번에 대해서도 될 건데, 그래서 가능한 것은 사실상 베타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Q 베타라는 그 정의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소치잖아요. 그 중에서. 그래서 뭐밖에 될 수가 없다, 얘밖에 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얘가 Q 베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지금 차수를 지금 알고 싶기 때문에 여기까지 멀리 저희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차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떻게 되냐라 했을 때 요 값 자체가 차수죠. 요 차수 자체는 여기서의 지수에 대응하기 때문에 갈로와 대응 정리에서 이 지수를 그려보면 2이기 때문에 얘도 2다 해서 디그리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좀 더 명확하게 스테이트를 해주면은 얘는 인덱스와 같다, 갈로와 대응 정리에서. 이 값 자체는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해주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값을 저희가 알기도 하죠. 베타와 뭐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베타가 각각의 근이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사상에 의해서 최소다항식의 근은 보존되기 때문에, 대수적 혈려 원소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된다? 저희가 알고 싶은 px는 뭐가 되니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시그마 베타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고, 이걸 정리를 해줘야겠죠. 사실은 쓰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는 없을, 정리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사실 이 항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각각의 텀들을 봤을 때 지수에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i는 1부터 12까지 제타 i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얘는 제타 이게 좀 어려워 보이네요. 1, 3, 4, 9, 10, 12 1, 3, 4, 9, 10, 12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2, 5, 오름차순으로 쓰겠습니다. 6, 2, 5, 6, 7, 8, 11 7, 8, 11 이렇게 써주면요, 사실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 x가 곱해져 있어야 되죠. 요 1창의 개수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시그마는 제타는 지금 명백히 0이 아니기 때문에 제타 13 마이너스 7이 0일 때 제타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요, 이게 0이잖아요. 그래서 요 텀 자체가 이와 동일하고,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베타 시그마 베타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줘야 되는 부분은 요 텀인 거죠. 장장 66에 36개의 텀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데 뭐 별 수 있나요?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괴롭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규칙이 나타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타의 세제곱, 제타의 제곱, 3, 6, 7, 8, 9, 12
더하기 3을 더하면 돼요. 8, 9, 10, 11, 14. 14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법 13에 대해서 1인 거죠. 쉽지 않네요. 4, 6, 9, 10, 11, 4니까 12, 15니까 2, 9니까 11, 14니까 1, 9니까 15니까 2, 16이니까 3, 17이니까 4, 20이니까 7, 10이니까 12, 2, 3, 4, 5, 10, 21, 8 맞나요? 10 맞네요. 마지막 12니까 마이너스 1이죠. 빼주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정보는 요거죠. 그래서 사실상 Z1부터 Z12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니까 그렇게 페어링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1 하나 둘 3인가? 이게 3이었나요? 네 번째 9 14 1 맞네요. 맞죠? 11 14니까 1 맞네요. 1 맞네요. 그리고 이게 36이기 때문에 사실상 12 곱하기 3 해가지고 12개씩 짝지어지는 게 가장 예쁜 그림이죠. 그렇게 뭔가 되기를 바라고 될 것 같기도 해요. 직관적으로는 2 어떤 배열상의 규칙성은 잘 안 보이죠. 2 3 또 어디 있나요? 3 이렇게 있고 4 5 6 7 8 9 어딨나요? 9 10 11 12 해서 다 됐네요. 그래서 정확히 이 값 자체가 3번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은 따라서 마이너스 3이다 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px가 되겠다 해서 최소다항식을 구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하는 데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기본 개념으로만 푼다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사실 근데 무엇을 알고 있다면 법 13에 대한 원시제곱근의 사실 이 텀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법 13에 대해서 이가 원시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걸 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논외입니다. 몰라도 되는 부분들, 하지만 알면 더 풍성해지는 내용들을 잠깐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에 7, 8, 9, 10, 11, 12 했을 때 이게 1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2, 4, 8, 16이니까 3이죠. 3이 6, 1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11, 22니까 9, 28, 5, 10, 20이니까 7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요 베타라고 하는 값이 그럼 따라서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제타 1제곱은 2의 12제곱이죠.
얘는 3은 2의 세제곱이죠. 제타 4제곱은 2의 제곱, 9는 2의 8제곱, 10은 2의 10제곱, 12는 2의 6제곱 이렇게 되죠.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페어링이 된 거냐라 했을 때 1, 4, 5, 6 이렇게 6개가 페어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2의 두 번째 3이 2의 4제곱이죠.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원시제곱근의 원시근의 짝수제곱으로 지금 표현된 요 텀들 있잖아요. 뭐가 알려져 있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돼 있을 때 Q 베타가 Q 루트 P와 동용이다. 단 P라고 하는 것이 마드 사이에서 1과 합동일 때, 혹은 Q가 루트 P와와 같다. 이것은 P와 마드 사이에 대해서 합동일 때 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이 경우에 사실상 디그리 자체가 2가 된다라는 것도 그럼 알 수가 있겠죠. 둘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 것은 차수가 2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그마에 대해서 돌려보면은, 자동사상에 의해서 돌려도 보면은 한 칸씩 밀리잖아요. 한 칸씩 밀리는 게, 그러면은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그래서 정확히 시그마 베타의 값 자체가 이 각각을 지수로 하는 녀석들의 합이 되는데, 얘네들을 지수로 하는 제타의 거듭 제곱의 합이 되는데, 얘네들이 같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아까 보였었고 일반적으로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px 자체가 최소다항식이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의 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최고차항계수는 저희가 바로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차수가 2고 베타와 시그마 베타의 합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아까 보인 바 있었죠. 일반적으로도 그게 성립을 하고 따라서 이것의 근 자체도 뭐예요? 포함을 해야겠죠. q 베타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베타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히 근의 공식을 쓰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c가 되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q 루트 1 마이너스 4c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 제너레이터끼리 같지는 않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특별히 제너레이터끼리 같다. 그래서 C라는 것이 사실상은 뭐다? P-1 마이너스 4 다음과 같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경 지식이 있다면 사실상 이 어마무시한 계산을 생략을 할 수가 있기는 하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예 풀 수 없었던 문제는 아니지만 계산상의 압박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